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제외합니다. 그날 워싱턴 DC의 군사통신본부에서 한 문서가 비상 등급으로 회람되었습니다. 짧은 한 줄. 그러나 그 문장이 전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 전면 금지. 누구도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회의실 안의 장군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두려움의 결정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벽이 생기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벽을 부셔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죠. 미국이 문을 닫은 그날, 한국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계 군사 기술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제외합니다. 그 말에 아무 반박도 안 했죠. 미 국방부 CEC 이전 회의였습니다. 일본 승인, 호주 승인, 한국만 빠졌습니다. 기술적 준비 부족. 저도 동의했습니다. 비겁하게도요?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제 이메일함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 한국 KCC 최종 테스트 결과. 클릭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평균 지연율 0.04초, CEC 대비 33% 향상.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0.04초, CEC가 0.06초인데요. 그들이 우리보다 빠릅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년 전 그 침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틸, 미 해군 CEC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30년간 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왔죠. CEC가 뭐냐고요? 협동교전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 해군의 두뇌죠. 수십 대의 전투함과 항공기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입니다. 한 함정이 적을 발견하면 모든 함정이 동시에 봅니다. 한 항공기가 미사일을 탐지하면 모든 함정이 동시에 대응하죠. 이게 CEC입니다. 현대 해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20년입니다.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죠.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수십 대의 함정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죠. 지연이 0.1초만 발생해도 전투에서 치명적입니다.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0.06초까지 줄였습니다. 20년의 결과물이었죠. 그게 CEC의 자랑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유했습니다.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주지 않았죠. 왜냐고요?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이니까요. 이 기술이 유출되면 미국의 해상 우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일본에게 줄 때도 10년을 고민했습니다. 호주에게 줄 때도 수없이 검토했죠. 매번 상원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회의실에 12명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고위 간부들, 해군 제독들, 그리고 기술자인 저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릅니다.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죠. 네트워크 전투의 기본도 부족합니다. 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함정들은 아직 개별 작전 위주입니다. 통합 시스템이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국 해군의 전력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정은 많았습니다. 구축함도 있고 호위함도 있었죠. 하지만 네트워크는 약했습니다. 각 함정이 따로 움직였거든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 실시간 표적 공유? 불가능했죠.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 CEC는 너무 이르다. 냉정한 기술적 평가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일본 승인, 호주 승인, 한국 거부.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기술적 준비 부족이라는 항목에요. 펜을 들 때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었습니다. 이건 냉정한 판단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아직 CEC를 다룰 준비가 안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확신했죠.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스틸 박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기술은 준비된 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직후 정확히 3일 후였죠. 한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독자 개발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CEC급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고요? 그건 2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죠. 한국이 그걸 한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꿈을 꾸는군요. 불가능한 도전이죠. 미국 언론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났죠.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술 강국의 환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모릅니다. CEC는 20년 걸린 기술인데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CEC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수십 대의 함정이 0.06초 안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전투 상황에서요. 파도가 치고 전파 방해가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건 하드웨어만으로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통신 프로토콜 모든 게 완벽해야 하죠. 한 부분이라도 틀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한국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 달 후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한국 KCC 시스템 개발 착수. KCC가 뭡니까? 코리아 컴뱃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형 CEC라는 거죠. 보고서를 읽는데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상 완성 시기 3년. 3년이요? 손이 멈췄습니다. CEC가 20년 걸렸는데 그들이 3년 만에요? 말이 안 됐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죠.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3년 내 실전 배치 목표.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설마 가능한 겁니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CEC는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20년 걸린 기술입니다. 한국이 3년 만에 그걸 만든다고요? 웃긴 소리죠. 하지만 보고서의 숫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 국방 R&D 예산 전년 대비 40% 증가, 네트워크 전투체계 연구진 300명 충원, 24시간 샘교대 개발체제 도입.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 주7일 연구소 상주. 엔지니어 대부분이 집에 가지 않음? 읽는 순간 뭔가 찔렸습니다. 그들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CEC 개발 핵심 엔지니어 한 명이 폭로를 한 겁니다. 제임스 롤린스라는 친구였죠. 저와 함께 CEC 초기 버전을 만든 동료였습니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정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롤린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네트워크 기술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린 그들이 너무 빨리 배운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한국이 우릴 따라잡을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롤린스에게 압박이 들어갔죠. 해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인터뷰를 했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우린 동맹을 보호한다며 진실을 감췄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준비됐었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서명한 그 서류가요. 기술적 준비 부족.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한국 해군 KCC 시뮬레이터 테스트 성공. 이게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함정 간 데이터 링크 구축 완료. 6개월 후였죠. 한국 실시간 표적 공유 시험 돌입. 9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계산이 안 맞았죠. 이건 정상적인 개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하루 18시간 근무, 주말 없음. 목표 달성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사명이었던 거죠. 미국이 거부한 기술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틸 박사, 한국 방문 임무가 배정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한국의 KCC 개발 상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임무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세일까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행이었죠.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서명한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적 준비 부족. 그 판단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뭔가를 만들었다면요? 만약 우리가 막으려던 게 실제로 가능했다면요? 그럼 1년 전 제 결정은 뭐였습니까?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구원이었죠.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스틸 박사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내일 KCC 연구소를 방문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뭘 만들었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겠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보였죠.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랄 일이 있을까요? CEC를 만든 제가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새로 도착한 파일 하나가요. 발신자는 미 국방부 정보분석팀이었습니다. 제목 한국 KCC 최종 테스트 결과 긴급.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평균 지연율 0.04초, CEC 대비 33% 향상.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0.04초요. 우리 CEC가 0.06초인데요.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0.04초. 6척의 함정, 완벽 동기화 성공. 실시간 표적 공유, 오차율 0.02%. CEC 없이 독자 개발 완료. 계산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20년 걸린 기술을 3년 만에 능가했다고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테스트 참관,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 관측단. 결과 확인 사실임.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이 직접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0.04초, 34% 향상, 완벽 동기화. 이건 뭡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흔들렸죠.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제외합니다. 그 회의실이 생생했습니다. 기술적 준비 부족. 제가 동의한 그 말이요. 제가 서명한 그 서류가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엔지니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짰을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부한 그 기술을요.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선 겁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한국 KCC 차세대 네트워크 전투체계의 새로운 기준 제시, 미국 CEC의 독점시대 종료 예상.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독점시대 종료요? 제가 30년간 만든 그 기술의 시대가 끝난다고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직접 보겠습니다. 제 눈으로요.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요. 그들이 정말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1년 전 제 판단이 틀렸다면요. 제 침묵이 어리석었다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내일 그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진실이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어젯밤 본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0.04초, 33% 향상. 정말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보고서일까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한국 국방부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죠.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차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연구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장을 직접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마 CEC를 모방한 수준이겠죠. 독자 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 기술의 복사본 아니겠습니까? 1시간쯤 달리다 보니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검문소가 나타났고 신분증 확인 후 통과했죠. 더 들어가자 숲속에 5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KCC 연구소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가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가 아니라 바로 연구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가 수십 대 켜져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연구원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유리창 너머로 연구실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20대, 30대로 보이는 엔지니어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하며 유리창을 들여다보니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화면에서 흘러가는 코드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을 안 잔 것 같았죠. 책상 옆에는 침낭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친구 3일째 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집에 안 가나요? 제가 묻자 안 갑니다. 목표 달성까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큰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통제실입니다. 연구원이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모니터가 수십 대 배열돼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이 헤드셋을 끼고 통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CEC 통제실이랑 똑같았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스틸 박사님,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KCC 프로젝트 책임자죠.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보고서를 보셨죠? 박민준이 물었고 저는 네, 0.04초라는 숫자 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묻자 그가 웃으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다에 우리 함정 두 척이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뜨면서 동해에 2개의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구축함 한 척, 호위함 한 척입니다. 지금부터 KCC 실시간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키보드를 치자 화면이 바뀌며 두 함정의 레이더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물 투입합니다. 박민준의 명령과 동시에 화면에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죠. 모의 적기였습니다. 구축함, 표적 포착. 통신이 들리며 화면에서 구축함의 레이더가 반응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호위함 화면도 반응하며 같은 표적이 찍혔는데 시간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죠. 지연율 측정. 박민준이 말하자 엔지니어가 0.038초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0.038초요? CEC가 0.06초인데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호위함, 표적 공유 확인, 데이터 동기화 완료, 교전 준비 가능, 통신이 들리며 두 함정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배가 본 걸 다른 배가 즉시 보고 있었죠. CEC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빨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CEC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묻자 박민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죠. 우린 CEC를 복사하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제실을 둘러보니 엔지니어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었고 대부분 30대 초반의 젊은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죠. 피곤해 보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걸 만드는데요. 제가 묻자 3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묻자 박민준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요. 미국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자존심이었죠. 그들은 거부당했고 기술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자신들만은 믿었던 거죠.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준의 안내로 통제실을 나와 다른 층으로 올라가 문을 여니 엄청나게 큰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이 수십 개 있었고 모니터가 켜져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밤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우린 24시간 돌아갑니다. 3교대로 쉬지 않고 개발하죠. 박민준이 설명하는 순간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다가와 박사님, 알고리즘 최적화 완료했습니다. 지연율 0.03초까지 줄였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0.03초요? 박민준이 잘했네. 계속 테스트 해보게.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CEC가 0.06초인데 그들이 0.03초를 만들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 걸린 기술을 3년 만에 추월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속도가요. 제가 묻자 박민준이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처음부터 CEC보다 빠른 걸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였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책상으로 다가가 보니 침낭이 깔려 있었고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잡니까? 제가 묻자 네. 집에 가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하죠.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족은요, 제 질문에 이해해 줍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아니까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여니 화이트보드가 가득했고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설계였는데 복잡하면서도 논리적이었죠.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CEC와 다른 방식이죠. 박민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CEC는 중앙 집중형으로 하나의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우린 분산형입니다. 각 함정이 동시에 처리하죠. 그게 더 빠른 겁니까? 제가 묻자 그렇습니다. 중앙 서버가 없으니 병목 현상이 없고 각 함정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공유합니다. 박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죠. CEC를 모방한 게 아니라 재해석한 겁니다. 미국 방식이 아닌 한국 방식을 만든 거였습니다. 테스트는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묻자 2000번 넘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번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박민준이 대답하며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닌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처음엔 미국이 도와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거부당했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릴 각성시켰습니다. 우린 깨달았죠.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것 같았죠. 거부당한 게 축복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린 더 강해졌으니까요. 박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1년 전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다시 통제실로 가시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민준의 안내로 다시 통제실로 내려가니 이번엔 화면이 달랐습니다. 함정이 4척이었죠. 확장 테스트입니다. 4척의 함정과 조기 경보기 한 대가 연동됩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엔지니어의 명령과 함께 화면이 활성화되며 4척의 함정 레이더가 켜지고 조기 경보기 데이터도 들어왔습니다. 모의 표적 6개가 투입되는 순간 5대의 플랫폼이 동시에 반응하며 같은 표적을 동시에 포착했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완벽한 동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율 0.039초, 5대 모두 동기화 완료. 엔지니어가 보고하는 걸 들으며 숨이 멎었습니다. 5대요? CEC도 초기엔 2세대였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5대를요?
교전 시뮬레이션 시작. 박민준의 명령에 따라 화면에서 미사일이 발사됐고 가상이었지만 실전 같았습니다. 네 척의 함정이 역할을 나누며 하나는 탐지, 하나는 추적, 둘은 요격을 담당하는 완벽한 협동이 이루어졌죠. 표적 격추, 교전 성공, 시스템 정상, 통신이 들리며 화면의 빨간 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요시간 12초였습니다. 이게 KCC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죠. 박민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CEC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유연합니다. CEC는 미리 정해진 함정만 연동되지만 우린 어떤 함정이든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닌 진화였죠. 그들은 CEC를 따라한 게 아니라 CEC를 뛰어넘은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죠? 박민준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요. 그런데 해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박민준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닌 전사였죠. 불가능과 싸워 이긴 전사들이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뭘 본 겁니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의지였죠. 한나라의 집념이었고 거부당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채 올라 연구소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니 건물이 점점 멀어졌지만 제 머릿속엔 그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과 침낭에서 자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앉아서 노트북을 켜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였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의 기술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들이 우릴 넘어섰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 첫 문장을 쳤습니다. 한국의 KCC 시스템은 CEC를 능가합니다.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미국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숫자로, 현장으로, 사람들의 눈빛으로 확인했죠. 이건 복제가 아닌 창조였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든 겁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할 겁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며 사실만 썼습니다.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고 제가 본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0.04초라는 숫자를요. 5대의 완벽한 동기화를요. 그들의 집념을요. 마지막 문장을 쳤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닌 믿음의 승리입니다.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보낼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을까요? 아니면 부정할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평온함이었죠. 아침 일찍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대규모 실전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박민준의 목소리였죠. 대규모 시뮬레이션이요?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제 본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더 큰 걸 보여준다는 겁니까? 차를 타고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연구소 입구부터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민준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4척의 함정, 2대의 헬기, 1대의 조기 경보기가 동시에 연동됩니다. KCC 시스템의 최대 규모 테스트죠. 숨이 막혔습니다. 7개의 플랫폼을 동시에요? CEC도 그 정도 규모는 수년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 규모를 시도한다고요? 통제실로 들어가니 어제보다 사람이 2배는 많았습니다. 해군 장교들도 보였고 국방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은 국방부 차관님도 오십니다. 박민준이 귀띔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테스트였던 겁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동해 해상이 떴죠. 7개의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대조영함, 강감찬함. 박민준이 함정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헬기 2대, 조기 경보기 1대. 총 7가의 플랫폼입니다. 제 옆에 한국 해군 제독이 앉았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처음 보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이 규모는 처음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오늘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지 못했으니까요. 제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통제실 책임자가 선언했습니다. 순간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활성화됐죠. 7개의 화면이 각각의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함정들의 레이더, 헬기의 센서, 조기 경보기의 광역 레이더 모두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항공기 12대 투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 12개가 나타났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7개의 플랫폼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가장 먼저 탐지했고 그 데이터가 즉시 모든 함정과 헬기로 전송됐죠.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습니다. 지연율 측정,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0.41초, 손이 떨렸습니다. 7개 플랫폼인데 0.9131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CEC도 3개 플랫폼에서 0.06초였는데 그들이 7개에서 0.041초를 구현했다고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각 함정이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죠. 세종대왕함은 전체 지휘를 맡았고 충무공이 순신함은 원거리 표적을, 대조영함과 강감찬함은 근거리 표적을 담당했습니다. 헬기 2대는 저공 비행 표적을 추적했죠. 완벽한 협동이었습니다. 표적 1번 교전, 세종대왕함에서 통신이 들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화면에서 가상의 미사일이 날아갔고 동시에 다른 함정들이 추적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함정이 그 미사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죠. 명중, 통신이 들렸습니다. 표적 1번 격추,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소요시간 3.2초였습니다. 순식간이었죠. 표적 2번, 3번, 3번 동시 교전. 이번엔 세 함정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각자 다른 표적을 공격하면서도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죠. 충돌 위험도 계산하고 최적의 공격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부 명중, 표적 D34번 격추. 3개의 빨간 점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소요시간 4.1초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죠. 7개의 플랫폼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12개의 표적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네트워크 전투였습니다. 저공 침투 표적 2개 탐지. 헬기에서 통신이 들렸습니다. 해수면 50m 고도로 접근 중. 화면에 새로운 빨간 점 2개가 나타났죠. 레이더 회피를 시도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헬기팀 교전 허가. 세종대왕함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링크 확인. 교전 시작. 헬기 2대가 움직였고 동시에 가까운 함정들이 지원 사격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거죠. 표적 격추. 적어도 침투 저지 성공. 헬기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2개의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0분간의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12개의 표적이 모두 제거됐고 단 한 건의 시스템 오류도 없었습니다. 7개의 플랫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됐죠. 평균 지연율 0.042초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종료. 전 플랫폼 정상. 통제실 책임자가 선언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포옹했고 장교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CEC 개발자인 제가 봐도 완벽했습니다. 아니, CC보다 나았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유연했죠. 어떻습니까? 옆에 앉았던 제독이 물었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연율 0.042초로 7개 플랫폼을 동기화했다는 게요. CEC 초기형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도 재측정을 요구했죠.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개발팀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KCC의 핵심 알고리즘을 만든 팀입니다. 박민준이 소개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현입니다. 데이터 동기화 알고리즘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CEC는 중앙 집중형입니다. 하나의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한 후 다시 분배하죠.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우린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도식이 떴습니다. 각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동시에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직접 통신하죠. 중간 단계가 없으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죠. 그럼 데이터 충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7개가 동시에 통신하면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김태현이 웃으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린 예측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각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조정하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 없이도 조화를 이룹니다. 놀라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CEC와는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알고리즘을 완성하는데요. 2년입니다. 김태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1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데이터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했죠.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통신 프로토콜을 담당한 이승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미국 기술을 참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CEC 자료가 기밀이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백지에서 시작한 거죠. 백지에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자유로웠습니다.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승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약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만들었고 자료가 없어서 창조했죠.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EC와 비교하면 우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모든 엔지니어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 낫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유연성이 뛰어나죠. CEC는 정해진 플랫폼만 연결되지만 여러분 시스템은 어떤 플랫폼이든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죠. 진심이십니까? 김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CEC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닌 혁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았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박민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전문가의 인정이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죠.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요. 멈춰 섰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충분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그 이상입니다. 정신의 승리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죠.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함정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KCC로 연결된 채로요?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함정이 하나로 연결됐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박사님은 CEC를 만드셨죠?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30년을 바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러운가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죠. CEC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이 그 다음을 보여줬습니다.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린 스승이 있었습니다. CEC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걸 넘어서려 했고 결국 해냈죠.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CEC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해군 제독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독이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미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무기도 빌렸고 시스템도 샀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CEC를 거부당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빌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에서 나온다는 걸요. 제독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신을 수입하지 않으니까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정신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정신으로 우리 기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KCC의 진짜 의미입니다. 한국의 정신으로 만든 전투체계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독이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우릴 거부했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배운다는 두려움이었죠. 기술적 준비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니 기분이 다르네요. 동맹이 우릴 두려워했다니요.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괜찮습니다. 제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우린 더 강해졌으니까요. 거부가 축복이 됐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통제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다음 목표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율 0.03초입니다. 김태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10개 동시 연동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발전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불가능을 깼으니까요. 연구소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뭘 본 겁니까?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죠. CEC가 만든 건 네트워크였지만 KCC가 만든 건 신념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코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추가했죠. KCC는 CEC의 복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진화이며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의 방향입니다.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오늘 하루가 제 30년 커리어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CEC가 절대적이라 믿었는데 한국이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줬죠. 한국의 기술력은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숫자로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죠. 그들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불가능을 믿지 않는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무게감이 느껴졌죠. 가방 속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KCC에 대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였죠.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 국방부가 받아들일까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방했죠. 어땠어요, 한국은?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뭔가 만들었나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죠. 수정할 부분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고 과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KCC 시스템은 CEC를 능가합니다. 평균 지연율 0.04초, 7개 플랫폼 완벽 동기화, 독자 개발 완료.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죠. 한국 KCC 기술평가 최종 보고서, 데이비드 스틸.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기술평가국장이었습니다. 스틸 박사, 보고서 받았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으니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십시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죠. 국방부 고위 간부들, 해군 제독들, 기술 자문관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스틸 박사, 기술평가국장이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율 0.04초? 7가의 플랫폼 동기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테스트였습니다. 20분간 12개 표적을 완벽하게 제거했죠. 한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 혹시 한국 측이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닙니까? 과장했을 가능성은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제독님, 미 해군 참관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이건 문제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CEC를 능가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할 순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인데요.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동맹국이 우리 기술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을 인정하는 게 문제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린 과학자들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죠. 스틸 박사. 기술평가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익을 생각해야 하죠. 국익이요? 국익은 진실을 감추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성이 나섰습니다. 박사, 보고서를 수정하십시오. 이 부분을요? 그가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KCC는 CEC를 능가합니다. 이 문장을 말이죠. 이건 과장입니다. 삭제하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과장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항변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0.04초 대 0.06초. 계산은 명확합니다. 숫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성숙도를 봐야죠. CEC는 20년간 검증됐습니다. KCC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시작이지만 이미 앞서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3년 만에 20년을 뛰어넘었다는 게요. 그만.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수정될 겁니다. 이 문장은 삭제하고요. 그가 다른 부분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도요. 독자 개발 완료라는 표현도 빼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본 걸 부정하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라고요? 진실이 아니라 표현을 조정하는 겁니다.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보고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하죠. 동맹 관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동맹국 기술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잘하면 질투하고 감추어야 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스틸이 너무 나간다.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사실을 봤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요? 숫자로, 데이터로,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장이 선언했습니다. 스틸 박사, 보고서 수정본을 내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지시한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국방입니까?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한 겁니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롤린스였죠. CEC를 함께 만든 친구였습니다. 데이비드, 들었어.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더군. 롤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폭로한 거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 자네 말이 맞았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배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 정치였지. 두려움이었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롤린스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수정할 거야?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정해야 할까요? 진실을 굽혀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힘든 하루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을 하래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죠.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죠. 스틸, 내 사무실로 오게. 맥케이브 대령은 제 상사였습니다.
동시에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들어가니 맥케이브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데이비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맥케이브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건으로 위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가 말을 듣지 않는다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경력을 생각해야 하네. 맥케이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시이시에 바쳤잖나. 이제 와서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발전을 인정하는 거죠. 한국이 더 나은 걸 만들었다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맥케이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원에서 난리야.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을 기술 유출 위험국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도 있네. 말도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훔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었죠. 그걸 증명할 수 있나? 맥케이브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어디선가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요? 화가 났습니다. 대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일한 걸 봤습니다. 침낭에서 자며 개발했죠. 그게 기술 유출입니까? 맥케이브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게. 난 자네 편일세.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하네. 위에선 자네 보고서를 공개할 생각이 없어. 오히려 기밀로 분류하려 하지. 기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진실을 기밀로 만든다는 겁니까? 맥케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이미 결정됐어. 자네 보고서는 접근 제한 문서가 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과학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까?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맥케이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보고서를 수정하고 조용히 넘어가게. 그게 자네를 위한 길일세. 쟤를 위한 길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게 저를 위한 겁니까? 맥케이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이상주의자야.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네. 때론 타협해야 하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협이요? 진실과 타협하라고요? 그날 오후 또 다른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들도 참석했죠. 스틸 박사. 한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KCC가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맹국이 우리 최고 기술을 넘어섰습니까?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또 시작입니다.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우리 자료에 접근한 적도 없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른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유출은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스템이 CEC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학부터 다릅니다.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첫 번째,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방식과 다른 접근으로 우릴 넘어섰다면 그건 전략적 위협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뭐라고요? 동맹국의 기술 발전이 위협이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편입니다. 그들이 강해지면 동맹 전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브하시네요, 박사. 보좌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경쟁자가 됩니다. 기술 우위를 지켜야 통제력을 유지하죠. 통제력이요? 동맹을 통제한다고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파트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종속국을 원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스틸 박사, 발언을 조심하십시오.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심할 게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건데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제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고 한국 KCC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 검토라는 명목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롤린스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들었어. 자네 보고서가 기밀 처리된다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묻으려는 거야. 포기하지 마. 롤린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처럼 말이야. 나도 처음엔 겁났어.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군. 그래서 폭로했지. 자네는 용감해. 제가 말했습니다. 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30년 커리어를 걸어야 하니까. 데이비드. 롤린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커리어와 양심 중 뭐가 더 중요한가? 자네는 과학자야. 진실의 편에 서야 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지켜야 할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일하던 그들의 눈빛이요. 침낭에서 자며 꿈을 만들던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은 불가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요? 압력에 굴복해야 합니까? 진실을 팔아야 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원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수정하지 않은 버전이었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한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첨부 파일을 보십시오. 한국 KCC에 대한 진실입니다. 미 국방부가 감추려는 진실이죠.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과학자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실의 편에 선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켰는데 제 이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CEC 설계자, 한국기술력 폭로. 기사 제목이었죠? 제가 보낸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꺼버렸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공식 소환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 박사는 즉시 국방부 감찰실에 출두할 것, 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감찰실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틸 박사, 중앙에 앉은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기밀 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술평가 보고서일 뿐이죠. 원래 기밀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기밀 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유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밀 처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정치적 결정이었죠. 과학적 사실을 기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사,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위 박탈은 물론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저는 같은 대답을 했죠.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KCC는 CEC를 능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감찰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스틸 박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습니까?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쏟아졌죠. 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CC 시스템은 미국 CEC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인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율 0.04초 대 0.06초. 계산은 명확합니다. 왜 이런 폭로를 하셨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는데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정치의 편이 아니라요. 저는 30년간 CEC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더 나은 걸 만들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모든 주요 방송사가 다뤘죠. CEC 설계자의 폭탄 발언, 한국 군사기술, 미국 능가 공식 확인,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스틸 박사는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 원본이 이미 퍼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1년 전 CCC 이전 회의 기록이었죠.
한국 배제는 기술적 이유가 아닌 전략적 판단, 회의록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 기술 발전을 막았다. 정치적 결정으로 과학을 왜곡했다. 비판이 쏟아졌죠. 일주일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통합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6척의 함정, 공군 조기 경보기, 해상 작전 헬기까지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리고 국제 참관단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공식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에서도 전문가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국방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민준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요? 박사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가겠다고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국방부 출장이 아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박민준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그의 악수가 따뜻했습니다. 큰일을 하셨더군요. 박민준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말입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단 양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덕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실험에 15개국에서 참관단이 옵니다. 모두가 KCC를 보고 싶어 하죠. 부담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관심을요.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부담이죠.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우린 준비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실험장에 갔습니다. 해군 기지 통제실이었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참관단, 언론, 군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미국 참관단도 보였습니다. 제 동료들이었죠. 그들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왜 여기 있나?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았어요. 개인 자격으로요.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동해 해상이 떴고 이번엔 점이 더 많았습니다. 6척의 함정입니다. 박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인천급 호위함 2척입니다. 여기에 해상 초계 헬기 D대, 공군 조기 경보기 1대가 추가됩니다. 참관단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9개 플랫폼이요? 동시에 연동한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화면이 활성화됐죠. 9개의 플랫폼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적 항공기 편대 투입합니다. 통제관이 외쳤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 12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고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복잡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가장 먼저 탐지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플랫폼이 동시에 반응했죠. 6척의 함정 레이더, D대의 헬기 센서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지연율 측정,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0.022초. 참관단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0.022초? 미국 참관단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9개 플랫폼에서요? 확인했습니다. 평균 지연율 0.02초입니다. 엔지니어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CEC 초기형보다 3배 빠른데요? 화면에서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6척의 함정이 완벽하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세종대왕함들은 원거리 요격을, 충무공 이순신함들은 중거리를, 인천함들은 근거리 방어를 맡았습니다. 헬기는 적어도 침투를 차단했고 조기 경보기는 전체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표적 1번부터 3번 동시 교전. 명령이 떨어지자 4척의 함정이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가상이었지만 완벽한 협동이었죠. 각 함정이 다른 표적을 공격하면서도 충돌 회피 계산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전부 명중, 표적 4개 격추, 통신이 들렸습니다. 소요 시간 5.3초였습니다. 참관단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실험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12개의 표적이 모두 제거됐고 9개 플랫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됐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평균 지연율 0.023초였습니다. 실험 종료. 전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통제관이 선언하자 통제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참관단은 침묵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칭이었죠. 미국 참관단장이 다가왔습니다.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박민준 박사. 그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참관국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잠깐, 제독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민감한 군사 기술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독님, 우린 숨길 게 없습니다. KCC는 우리가 만든 기술입니다. 당당히 공개할 겁니다. 제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독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세계가 봤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제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틸, 자네 여기서 뭐 하나?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각국 참관단이 모였죠.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호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국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방금 완벽한 시연을 받지 않습니까? 더 뭘 검증합니까? 논쟁이 계속됐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CC는 인정받았습니다. 세계가 목격했고 숫자가 증명했죠.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누구를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단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만든 기술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겸손함이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만으로 만족했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박사님, 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세계가 우릴 몰랐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저 증언했을 뿐이죠.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증언도 용기입니다. 박사님은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죠. 후회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막으려는 장벽을 뛰어넘었죠. 그게 진짜 혁신입니다. 우린 배웠습니다. 박민준이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절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막힌 길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지였죠. 한나라의 집념이었습니다. 그게 당신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의지가 박사님을 여기까지 오게 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본 겁니까? 숫자로는 0.02초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죠. 한국은 거절당한 기술을 스스로 만들었고 거절했던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했죠. 우린 이기려던 게 아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오만이 아닌 겸손으로, 복수가 아닌 성취로, 증명이 아닌 창조로 승리한 겁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커리어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은 지켰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죠. 믿으면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기술 수입국이 아닌 기술 창조국으로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CEC를 만든 사람에서 KCC를 인정한 사람으로요. 그게 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선물이었죠. 미국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죠.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잠시 동행하시죠. 짐을 검사받고 별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2시간이 걸렸죠. 집에 도착하니 이미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스틸 박사, 한국 실험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 긴급 소환 통지가 왔습니다. 스틸 박사는 즉시 출두하여
무단 해외 출국 및 기밀 누설 건에 대해 해명할 것.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차관, 해군 참모차장, 법무관들까지 총출동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스틸 박사.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사. 참모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비공식 참관까지 했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국방부 소속 과학자입니다. 개인 자격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과학자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입장을 따라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관이 개입했습니다. 스틸 박사, 당신이 유출한 보고서는 이미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밀 분류 자체가 부당합니다.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 이유로 숨긴 거죠. 부당하다니요.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맹국의 기술 발전이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겁니까? 그럼 동맹이 뭡니까? 스틸! 참모차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한국 실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 CEC의 우위가 무너졌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이 더 나은 걸 만들었을 뿐이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진실을 지키려 했죠. 평행선이었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차관이 선언했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십시오. 한국 KCC 평가가 과장됐다고요. 그리고 국방부의 결정이 옳았다고요. 그러면 징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개 사과요? 진실을 부정하라고요? 거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각오하십시오. 참모차장이 경고했습니다. 직위 박탈은 물론 연금까지 날아갈 겁니다. 30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커리어보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롤린스를 만났죠. 데이비드, 들었어. 끝까지 버티는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진실을 팔 순 없으니까. 옳은 일이야. 롤린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같은 길을 걸었어. 힘들지만 후회는 없더군.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 박사, 즉시 직위 해제. 추가 조치 검토 중.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쫓겨나는 거였죠.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자료들, 사진들, 기념품들이었죠. 상자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스틸 박사님입니까?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고민했습니다. 언론과 이야기해야 할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KCC와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입니다. 박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만나죠. 다음 날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녹음기를 켰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박사님, 정말 한국 KCC가 미국 CEC보다 우수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됩니다. 지연율 0.022초 대 0.06초. 한국이 3배 가까이 빠릅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부인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5개국 참관단이 목격했습니다. 영상 기록도 있죠. 왜 미국은 한국을 배제했습니까? 기자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배운다는 두려움이었죠. 기술적 준비 부족이라고 했지만 진실은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린 동맹국이 우리를 따라잡을까봐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동맹은 함께 강해져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야 하죠. 우린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박사님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요? 없습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30년 커리어를 잃었지만 양심은 지켰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의 편에 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CEC 이전 회의의 진실을, 보고서 조작 압력을,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그리고 미국의 오만함을요. 사흘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면 톱이었죠. CEC 설계자의 양심 고백, 우린 동맹을 배신했다. 제 사진과 함께 인터뷰 전문이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죠. 어떤 이들은 저를 배신자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용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SNS가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 직원 한 명이 익명으로 회의록을 유출했습니다. 한국 배제는 기술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명시된 문서였죠. 또 다른 엔지니어가 증언했습니다. 상부에서 한국 데이터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라는 거였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을 만들었죠. 미국 국방부의 기술 통제 논란, 동맹국 견제, 어디까지 정당한가? 상원 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KCC 사태와 국방부의 대응이라는 주제였죠.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청문회 당일 의사당으로 갔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방청객이 가득했습니다. 긴장됐지만 각오는 돼 있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했죠.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틸 박사,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직접 받고 측정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의원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사는 국익을 저버렸습니다. 동맹국을 치켜쓰고 미국을 깎아내렸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을 치켜쓴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게 국익을 저버린 겁니까? 오히려 진실을 감춘 게 국익을 해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의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 군사 우위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위를 지키려면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감추고 부정하는 건 퇴보입니다.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발전했다면 축하하고 협력해야지 견제할 게 아닙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론이 오갔고 의견이 갈렸지만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였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박사님,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동맹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함께 강해져야 하죠. 국방부 처벌은 각오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직위를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게 없죠. 하지만 얻은 게 있습니다. 양심의 평화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청문회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죠.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틸 박사의 용기, 진실을 말한 과학자, 지지 여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명을 냈죠. 스틸 박사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 공식 평가와 다르다. 미국 CEC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부정하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졌으니까요. 11개국 참관단이 받고 영상이 공개됐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KCC에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기술 협력을 타진했다고 하더군요.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KCC 시스템 공동 연구 제안. 뉴스가 터졌죠. 호주도, 캐나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만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한국으로 향하는데 우리만 버티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던 게 오히려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변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교체됐죠. 새로운 차관은 온건파였습니다. 그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의 기술 발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벽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의를 했죠. 민간 연구소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말한 과학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고민 끝에 MIT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의 미래를 가르치는 자리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첫 강의 주제는 한국 KCC의 혁신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죠. 오늘은 한국 KCC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죠. 한 나라가 불가능을 믿지 않고 도전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거절부터 독자 개발 결심, 3년간의 투쟁, 그리고 놀라운 성공까지요. 여러분, 강의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정치도 압력도 이익도 아닌 진실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국방부 과학자에서 대학 교수로, CEC 설계자에서 진실의 증언자로 변한 겁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커리어를 잃었지만 더 귀한 걸 얻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진실을 향한 용기였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박사님, KCC 다음 단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율 0.01초를 목표로 합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군요. 0.01초요? CEC의 6배 빠른 속도였죠. 답장을 썼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드러나죠. 한국이 증명했고 저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기술 수입국이 아닌 기술 선도국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거대한 벽에 첫 균열을 낸 사람이 됐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MIT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국제군사기술 포럼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나토 군사기술 컨퍼런스, 차세대 네트워크 전투 체계의 미래. 주제 발표자로 저를 초청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참모총장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고민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더 널리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독일 국방부 기술 자문관을 만났습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번 포럼에 참석합니다. 세계가 정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대형 컨벤션 홀은 각국 군복을 입은 장성들과 국방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30개국 이상이 참석했죠. 대기실에서 미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한 제독이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스틸, 조심하게. 미국을 망신시키는 걸 우린 보고만 있을 수 없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신이 아닙니다. 현실 직시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CEC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30년간 CEC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전투 체계였죠.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CEC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KCC 지연율 0.02초, 9개 플랫폼 완벽 동기화, CEC 대비 3배 빠른 속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 대표단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데이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15개국 참관단이 목격했죠. 한국 통합 실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9개 플랫폼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모습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대표단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CEC는 중앙 집중형이지만 KCC는 분산형입니다. 철학이 다르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CEC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배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미국 차관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띄웠습니다. 한국 배제는 전략적 판단이다. 기술 유출 위험보다 기술 추격 가능성이 더 큰 우려다. 회의록에 명시된 문장이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기밀입니다. 차관이 항의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양심적인 사람이죠. 더 많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대표단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린 실수했습니다. 동맹국의 발전을 막으려 했죠. 그 결과는요? 한국은 우리 없이도 성공했고 오히려 우릴 넘어섰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KCC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정신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소에서 살며 3년간 개발했습니다. 그 집념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제독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KCC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처럼 믿고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동맹국과 공유하고 싶어 하죠. 미국과 달리요. 발표를 마쳤습니다. 결론입니다. CEC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죠. 한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협력할 것인가, 부정하고 뒤처질 것인가.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대표단만 빼고요. 단상에서 내려오니 각국 대표들이 몰려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악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차관이 가로막았습니다. 스틸, 자네 오늘 선을 넘었네. 미국을 적으로 돌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차관님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세계가 우릴 몰랐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성과는 당신들이 만든 거죠. 독일 국방장관이 한국 차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린 열려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대표들도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미국이 막으려던 게 오히려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주요 언론이 컨퍼런스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EC 설계자의 폭탄 선언, 한국이 새 시대를 열었다. 나토 포럼, 한국 KCC의 기립박수. 제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스틸 박사는 더 이상 국방부와 관련이 없다. 그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이 퍼졌으니까요.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의 반응이 거세던데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과학자로서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지지도 많았습니다. MIT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스틸 교수를 지지한다. 플래카드를 들고 캠퍼스를 행진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KC 시스템, 동맹국과 기술 공유 추진. 정역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강해지고 싶습니다. KCC를 공유할 준비가 됐습니다.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만 침묵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 없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변인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누구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죠.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봤습니까? 우리 발표요. 봤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에도 저에게도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 공유 소식이 톱뉴스였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군사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독점에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그 변화의 촉매제가 저였죠. 이메일을 확인하니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도쿄,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모두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의 전도사가 되는 거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국방부의 충직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과학자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양심만을 따르는 사람이죠. 더 행복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요? 그리고 저도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요.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의 평온함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CC가 새로운 기준이 됐고 각국이 한국과 협력을 시작했죠.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고 영국과 호주가 뒤를 따랐습니다. 미국도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국방부가 조용히 한국에 접촉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전투의 미래라는 과목이었는데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0명 정원에 200명이 신청했죠. 학생들은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으니까요.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웠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미국을 떠나셨습니까? 30년 커리어를 버리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진실과 거짓 중에서 진실을 선택했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국제해상방위산업전 기조연설 초청.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였죠.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박민준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많이 변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죠. 한국관으로 들어가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KCC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시연되고 있었으며 각국 대표단이 몰려들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까? 제가 놀라서 묻자 네. 세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박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한국 엔지니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납품이 가능합니까? 내년 상반기입니다. 계약 직전의 대화였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CC 2세대입니다. 지연율 0.01초, 15개 플랫폼 동시 연동. 다음 달 실험 예정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CEC의 6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우린 멈추지 않으니까요.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오후 2시 메인홀에 들어갔습니다. 3,000명이 넘는 청중이 가득했고 각국 장관들과 제독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백하러 왔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을 선언했을 때 비웃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제 오만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죠. 그들은 불가능을 믿지 않았고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세계가 비웃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일하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침낭에서 자며 코드를 짰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기술이 아닌 정신이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정의 제목이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 꿈을 동맹과 나누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했죠.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절당한 자리에서 일어났고 봉쇄당한 곳에서 길을 만들었으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이 됐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0명이 모두 일어섰고 박수는 5분간 계속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미국 새 국방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스틸 교수님, 솔직히 처음엔 교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교수님은 옳았습니다. 미국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박민준이 저를 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예전에 오셨던 곳입니다.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건물이 확장됐고 사람이 2배로 늘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낭이 있었고 컵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주무십니까? 네. 습관이 됐어요.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제실에서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개 플랫폼 테스트가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1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우린 증명하고 싶었다고요. 이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세계에 알렸을 뿐이죠. 그게 중요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교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민준 박사, 당신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기술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었어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정신을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 후회 없으십니까? 30년 커리어를 이루셨는데요.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얻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자유를요. 양심의 평화를요. 그리고 역사의 증인이 된 영광을요.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믿어주었고 서로를 믿었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함께의 힘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저 멀리 함정이 보였습니다. 저 함정들이 KCC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해군은 하나입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민준 박사, 당신들은 저의 선생입니다. 기술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혼자보다 함께가 강하다는 걸, 불가능은 없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박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길게 악수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닌 동료였습니다.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온 동료였죠. 다음 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이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커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기술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봤죠. 인간의 가능성을요. 믿으면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믿고 도전하세요. 그날 저녁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틸, 미 해군의 전투 네트워크 설계자였습니다. 30년간 CEC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진실의 증인입니다. 한국의 성취를 세계에 알린 사람이죠. 커리어를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겼으니까요. 한국은 기술의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증명했죠. 정신의 힘을요. 함께의 가치를요. 불가능은 없다는 진리를요. 이제 세상은 한국을 기준으로 진보를 정의합니다. CEC가 아닌 KCC가 미래의 방향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입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박민준과 그의 팀원들이요. 여전히 두 연구소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적을요. 불가능의 붕괴를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요.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한국이 증명했고 저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스틸, 미 해군의 전투 네트워크 설계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기술의 절대자라 믿었죠. 그러나 한국은 그 믿음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한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봉쇄를 발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손끝엔 코드가 아닌 혼이 있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무기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